와. 게데스. 아니지. 네투. 네. 잘 잘랐다. 오. 오! 윌록. 너무 꺾었다. 저걸 날려 먹는다. 뭐 윌럭이 윌럭한 거죠, 뭐 저 정도면. 후려 그냥. 그렇지. 와! 오. 후리라고 그랬잖아. 이거 후려야지 왜 안 후리냐고. 네베스. 오른발 중거리. 어마어마한데? 네투. 이거 안 준다고? 이거 안 주면 너 욕 먹는다. 와! 2대0. 히메네스. 와, 역습 다 한 방 그냥. 전 히메네스가 못 넣었어도 뒤에서 게데스가 넣었을 것 같아. 야. 옵 근데 아니냐? 파울 아니냐? 파울. 왜냐면 아, 그 전에 그전에? 쓰러져 있었으니까 선수들. 여러분들 요거 보십니까? 요 옷 벗고 준비하는 사람 요 황희찬입니다. 황희찬 이제 유니폼 입고 들어가려고 예 요거 준비한다는 소식을 이건 기자가 현장에서 보내왔습니다. 저희 현장 제보. 이찬이 자 저희가 현장 제보대로 포덴스랑 황희찬이 형 들어오네요. 그러면은 네투랑 게데스가 나오려나? 이러면은 이제 추가 시간 하면 황희찬 한 10분 정도 뛰겠네요. 오! 막시맹 틀렸네요, 박현님 결국. 이야, 막시맹이 저런 골을. 이야. 1대1 황희찬. 이찬이 너무 논스톱 빨리로. 너무 잘 때렸다. 네. 아유 조금 걱정이 되네요. 아, 예.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도 일단 예. 황희찬 선수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 경기도 선발이 아니었고 예? 오늘도 선발이 아니었는데 일단 실점 장면 팀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동점을 내줬던 그 장면 예. 좀 아쉬웠죠. 그렇죠. 예, 조금 저희가 이렇게 보자면 걷어내는 방향 예. 그러니까 순간적인 선택이 너무 무리했어요. 거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걷어낼 때 사이드라인 쪽으로 걷어내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하고 안 되면 차라리 코너킥을 내주는 게 나은 건데 툭 쳐서 그냥 내보내버리지. 그렇죠. 예. 그게 이제 차선인 건데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걷어냈고 그게 또 생막시맹이 그걸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너무나도 환상적인 골을 넣어버렸죠. 그러니까 막시맹이 왜 이럴 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요. 잘 때려. 그러니까요. 네. 막시맹이 정말 아주 훌륭한 발리를 갖다 댄 것도 있는데 네. 막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수비하려고 울버햄튼 자기 진영 쪽에 골대 앞쪽으로 갔다가 볼이 나오니까 걷어내려고 가슴으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때렸는데 그게 딱 그냥 정면으로 가버려가지고 예. 막시맹이 인생 발리를 때려버린 거죠. 예. 동점이 돼버렸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럴 때는 측면 쪽으로 밀거나 아니면은 사실 잡아놓고 플레이해도 되는 장면 같기도 했었고 아니면 그냥 골라인으로 네. 가장 안전하게 했어도 되는데 뭐 물론 마음이야 이 볼을 살려가지고 계속 경기를 하려고 했었겠지만 좀 아쉽다. 근데 이제 뭐 그 장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입지가 예.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네요. 예, 일단 뭐 게데스 선수가 오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게데스하고 네투하고의 호흡은 잘 맞아가고 있거든요. 포르투갈 선수들끼리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경기가 울버햄튼은 기본적으로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어요. 이것 때문에 그 뉴캐슬이 고전했는데 이렇게 내려앉으면서도 네베스가 좌우로 뿌려주면은 그러면 또 이제 네투가 반대쪽으로 아니면 게데스가 반대쪽으로 길게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가 받아가지고 중앙으로 주면 거기서 이제 슈팅이 가는 형태로 매우 심플하게 플레이했는데 그게 잘 먹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선제골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. 결국 네투가 길게 넘겨준 걸 게데스가 받아가지고 뒤로 내준 거를 네베스가 이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으니까요. 예, 그런 플레이들이 잘 맞아가고 있다는 것도 황희찬 선수한테는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물론 이제 라울 히메네스가 지난 시즌부터 예. 그 부상 여파 때문인지 완전히 고점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. 얘기해줬던 것처럼 게데스나 네투 이렇게 새롭게 스리톨 라인업이 예. 지난번도 게데스가 이제 첫 선발로 나오고 말이면서 점점 예.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히메네스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버햄튼이 현재 그 슈투트가르트 장신 공격수인 칼라이지치 영입을 계속 시도 중에 있죠. 현재 그러니까 협상 중에 있거든요. 예.
자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일단 울버햄튼도 성적이 안 좋아요. 예, 2무 2패 4경기에 승리가 없어요. 예. 현재 딱 시점으로 순위가 19위입니다. 강등권이에요. 예, 그렇죠. 이러면은 지금 특히나 이제 골을 못 넣고 있는 공격수들에 대한 더 지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리그컵 때였나요? 예. 황희찬 선수가 또 아쉽게 PK를 좀 놓쳤던 장면도 있고. 그랬죠. 그때 그리고 라즈 감독이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. 기자회견에서 히메네스가 1번 키커인데 황희찬이 차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었죠.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 지금 이야기할 때 그럼 울버햄튼에서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. 예. 그죠? 선발로 나와가지고 주력으로 가는 건 물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그렇죠. 거는 뭐 예. 어쩔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 월드컵도 있습니다 11월에 예. 그리고 이적 시장이 현지 시간으로는 9월 1일 저녁 11시인가? 예, 맞습니다.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9월 2일 오전이 될 텐데 예. 잠깐 열려 있단 말이에요. 좀 리즈의 얘기도 나오고 있죠. 예. 예전에 짤즈부르크라든지 이런데 감독이었던 제시마시 감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. 연결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남아서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백업으로서 있다가 기회를 엿보는 게 좋다. 아니면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형성된다면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리즈로. 저는 그거는 다니엘 제임스의 거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리즈도 어쨌건 간에 그 주전 라인업은 확실하게 짜여져 있긴 해요. 물론 뭐 그러니까 다니엘 제임스가 조금 그나마 그래도 마시 감독하고 가장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.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고 또 이제 다니엘 제임스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또 좋았었잖아요.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다니엘 제임스가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 그리고 리즈도 아마 제임스가 이적할 시에 황희찬 영입을 노리는 걸 테지 있는데 영입을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예, 그러니까 다니엘 제임스의 거취에 따라서 예, 만약에 다니엘 제임스가 떠난다면 그러면 저는 리즈 가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니엘 제임스는 그 맨유에 뛰었던 예. 어쩌면 보면 좀 클래식한 윙어 스타일 있잖아요. 발 빠른 네. 측면에서 그 선수인데 만약 떠난다면 그 자리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. 예, 그리고 저는 그러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그 황희찬 선수가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에서 왼쪽 측면에서 뛰고 있잖아요. 근데 리즈에서 다니엘 제임스가 뛰는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이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대표팀하고도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.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황희찬 예.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뛰기도 하죠. 뛰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소속 클럽과 이제 대표팀이 연장선상을 갈 수 있다는 거죠. 포지션 쪽으로. 예. 자, 근데 이제 아까 그것도 물어보셨는데, 근데 제시마시 감독 있을 때 그 라이프치히에서 뭐 좀 많이 못 뛴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때는 살짝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부임했는데 황희찬 선수도 고민 많이 하다가 네.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오스트리아 쪽에 있을 때는 뭐 워낙 잘 맞았고 예. 제시마시 감독이 코멘트를 계속 했었거든. 진짜로 같이 네. 하고 싶다. 황희찬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프리미어리그로 네. 가서 뛰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적을 했었는데 데뷔 시즌에 잘 못 뛰었던 거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 그때는 왜냐면 나겔스만 감독이었지 마시 감독이 아니었거든요. 그때는. 지금 뭐 예를 들면 리즈가 원하고 있나? 그러니까 그 연결설이 있거든요. 네. 제시마시 감독 때문에 얘기가 돼 있는데, 근데 뭐 아까 때문에 이적은 이제 그 가능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. 꼭 네. 어디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. 예. 자, 여하튼 지금 울버햄튼에서 좀 쉽지 않은 거를 오늘 경기 지금 오늘도 교체 아까 시간이 84분이었으니까 네. 추가 시간 길게 주어져 가지고 한 16분 정도 뛰었는데 볼 터치 6번. 그다음에 패스를 시도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좋았던 게 그 소유권 이루는 수가 4회예요. 볼 터치가 6회인데 너무 많이 잃었네. 그러면 예, 두 번 제외하고는 다 잃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. 패스를 3번밖에 시도 못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관여가 상당히 좀 적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울버햄튼의 좀 어려움과 더불어서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한번 또 울버햄튼이 한번 뭐 남는다고 한다면 이 공격진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 한번 확 뭐 변화를 주겠지만 현재서 좀 어려운 건 사실이다. 뉴캐슬도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? 뉴캐슬은 사실 오늘 좀 말릴 뻔했어요. 그렇죠. 완전 말린 경기였죠. 그러니까 예. 허리 쪽에 확실히 기마랑이스라든지 예. 그다음에 앞쪽에 칼럼 윌슨이 부상으로 예. 빠지고 이러면서 앞쪽도 크리스 우드 둔탁하고
예. 허리도 조금 매끄럽지 않고. 예, 그러니까 패스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. 거기다가 울버햄튼이 내려앉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생막시맹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 그 골 전까지는 많이 막혔죠. 상대가 내려앉아 있는데 거기를 무리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히고 또 이제 우드는 아예 둔탁해서 안 되고 또 이제 알미론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이 막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는 울버햄튼이 더 잘 풀었어요.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뉴캐슬이 총 슈팅이 20번인데요. 그 중에 무려 11번이 그 수비 맞고 나갔어요. 그 슈팅 차단이 됐었거든요. 그 정도로 상대가 앞에 있는데도 그냥 무리해서 슈팅들을 때릴 정도로 울버햄튼의 그 내려앉은 플레이에 너무나도 당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시맹 갖고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시맹에게 공간을 안 주는 수비를 해버렸죠. 그렇죠, 내려서서. 예.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네. 황희찬 선수의 걷어내기가 바로 연결되면서 실점으로 갔다. 자, 그래도 이게 뭐 축구가 또 오겠죠. 여러 가지 그게 기회가 팀에 남는 거건 혹은 기회가 네. 돼가지고 떠나는 거건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은 살짝 좀 어려운 예. 건 맞습니다. 다만 뭐 네. 어쨌건 울버햄튼이 공격수 숫자 자체가 많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뭐 남더라도 출전 기회는 계속 받기는 할 거라는 거죠. 다만 그 지금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. 예.